네, 구속기한 만기 하루를 앞둔 오늘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말씀드린 대로 구속 기소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구속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옥중 조사를 거부하던 이 전 대통령이 과연 재판에서는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재판에 넘겨졌는데 혐의가 16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혐의는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뇌물은 110억으로 특정이 되어 있고요. 횡령은 3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조세 포탈 혐의도 30억이 넘는데요. 다스가 핵심입니다. 다스와 관련돼서 삼성으로부터 받은 67억 원의 뇌물, 소송 비용을 대납한 뇌물죄가 가장 큰 혐의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스 안에서 이루어진 여러 갖가지 횡령, 그 검찰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이 다스 자금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캠프에서 활동했던 직원들의 급여를 준다거나 이게 한 4억 3천으로 특정이 되어 있고요. 법인 자금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생활비라든지 자금을 쓴 부분, 특히 김윤옥 여사가 법인 카드를 쓴 부분도 특정이 되어 있고 개인 승용차 이런 것들을 산 부분들도 지금 공소사실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다스 관련해서는 직권남용을 해서 여러 가지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국가의 공권력을 남용했다. 그리고 그다음 뇌물로 중요하게 이제 거론되는 것이 뭐냐면은 매간 매직을 한 혐의입니다. 김소남 전 의원이라든가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받고 중요 자리에 요직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뇌물수수 혐의까지 포함해서 모두 16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이 이팔성 전 회장 그리고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 이 불법 자금을 건네받은 이 전 대통령이 이제 금융공공기관 인사 또 선거 공천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알아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소남 전 의원이 비례대표 7번의 순위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여당에서 비례대표 7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선이 확실시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을 순위였는데 그 당시에 김소남 의원이 4억 원을 전달하고 그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승인한 비례대표 명단이 청와대에서 여당으로 흘러간 정황까지 포착되어 있는 상황이고 검찰 설명에 의하면 일각에서 당 안에서는 너무 순위가 높다. 7위에서 좀 밑으로 낮춰야 된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순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 7위를 유지돼서 비례대표 위원이 됐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정치에 개입하고 그 정치에 개입해서 비례대표라는 중요한 직을 주는 데 있어서는 이 4억 원을 수수했다. 이 대가 관계가 이제 뇌물죄로 구성이 된 것이고요. 이팔성 전 회장 같은 경우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임명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여론도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조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명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19억 원이라는 돈을 받고 이런 중요한 자리에 추천을 하고 임명을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사직을 강요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혁신 행정 과정은 실제로 사직에 이르게 하는 등의 대가를 받고 매간매직을 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배당된 재판부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입니다. 27부는 이전에 이재용 부회장 1심을 맡았던 분인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배정이 됩니까? 원래는 보통 원칙적으로 무작위, 전산 배정입니다. 사건이 배당되면 무작위로 그냥 순서대로 전산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형식으로 그 배정이 됐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형사 27부가 배당됐고 워낙에 굵직한 사건들이 형사 27부를 많이 지나갔습니다. 알려진 이재용 전 부회장 사건도 27부 김진동 부장님이 판결을 내렸는데 지금 2월 정기 인사 이동으로 부장판사님은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정계선 부장판사님이신데요. 여성 최초의 부패 전담부 출신이고요. 워낙 수재이시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법연수원 수석으로 수석 차석으로 입학한 전력도 있고요. 워낙에 꼼꼼하고 또 공정하고 그리고 청렴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무작위로 추첨이 되면서 부장들끼리 서로 논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아마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판은 언제부터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저희가 그럼 보면 될까요? 보통 기소하고 나서는 구속된 피고인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재판을 진행해야 되니까 2, 3주 안으로 첫 기일을 잡거든요. 근데 예. 이 사건은 워낙에 뭐 방대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처음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 먼저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 빠르면 4월 말, 늦으면 5월 초에 첫 공판 준비기일이 지정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이 전 대통령의 이제 뇌물수수 공범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부인이죠. 김윤옥 여사 또 아들 이시영 씨에 대한 사법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검찰이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를 시행해야 돼서 그 예. 부분에 대한 혐의를 확인해야 되고 피의자 신문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데 네. 현재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도 김윤옥 여사 측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조사 없이 기소할지 여부를 이제 고민할 것인데 그 법인카드 횡령 부분만 하더라도 수억 원의 횡령의 공범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기소 없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부분을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예. 앞서서 아마 이시영 씨 먼저 기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상당 부분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미 다른 사건에 뭐 40억대 배임죄로 공범으로 적시도 되어 있어서요. 네. 다만 순차적으로 이제 기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김윤옥 여사가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거부한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지적인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가족이 많이 연루되어 있어 모든 가족을 이렇게 수사하는 것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지만 예. 네. 지금 드러난 정황 중에 뭐 이팔성 전 회장부터 법인카드부터 김윤옥 여사를 거쳐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형사재판에서 다른 공범들 재판을 할 때도 반드시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의 진술을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적어도 법정에서 증언까지는 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검찰 조사를 해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예. 조사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오히려 사법정에 반한다라는 측면들도 있고요. 예. 향후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증언대에 나와서 증언을 하실지도 사실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모두 이제 유죄가 인정이 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박 전 대통령에 상응하는 형량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왜냐하면 우리 뇌물죄 같은 경우는 특가법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가중해서 처벌되게끔 특별법이 있습니다. 1억 원 이상만 공직자가 받게 되면 예. 10년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형입니다. 감형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예. 워낙 액수가 많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부 무죄를 받거나 전부 무죄를 받지 않는다면 실형은 불가피하고요. 예. 네. 실형 이에 이제 몇 년형까지 가능할지 보면 워낙에 횡령 액수, 뇌물 액수 그리고 관련된 혐의가 16개 되고요. 추가 예. 기소될 것까지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중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 알아봤는데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